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초기화면 좌측에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오전 크마 읽업, 스프레드시트, 이론, 안에 있는 엑셀 기능 정리. 자, 현재 어디 시트가 선택되는지 모르겠는데,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함수 찾기 참조, 저희들 교재는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뭐 걸쳐서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지금 몇 가지가 일부러 빼놨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할게요. 자, 아마 추점수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밑으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가운데쯤에 오시면 이런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런 표. 자, 이 표를 보시고, 부장의 직위수당은, 부장의 직위수당은 18만, 이렇게 읽겠죠? 18만. 진행할게요. 부장의 직위수당 그러면 아마 이 표에서 부장을 찾아서 18만이라는 값을 읽었을 겁니다. 뭐, 이게 찾는데 어려움은 없죠. 암산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걸 이제 함수로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함수. 자, 그러면 방금 부장을 찾았죠. 그래서 부장을 찾는 값이라고 표현하고요. 부장을 어디가 찾았냐면, 요 표에서 찾았거든요. 요런 표를 기준표, 참조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범위 표에서 부장을 찾으려면 직위 부분을 이렇게 훑어보셔야겠죠. 당연히. 그러면 쭉, 그래서 부장을 찾기 위해서 흘러가는 방향이 어느 쪽 방향이죠? 아래쪽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수직 방향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수직은 영어 단어가 뭐죠? 영어 공부 안 하세요? 자, 버티칼이라고 그러죠, 버티칼. 그러면 거기에 부장을 찾아서 거기에 대응되는 지지수학값을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 맞는 함수를 우리는 버티칼 룩업이라고 합니다. 버티칼 룩업.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자, 아이고. 자, 수식에 함수 삽입. 자, 범주 모두 거의 룩업 찾으시고
하긴. 자, 룩업 밸류. 뭐 해석하면 찾는 값이 되겠죠. 그 부장을 찾는다. 직접 입력할게요. 문자 직접 입력 수식에서 쌍따옴표 처리. 자, 두 번째 인수 테이블러의 기준표의 범위라고 해석해야 될게요. 기준표의 범위. 즉, 이 표의 범위라고 하는데, 이 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경우에, 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하며, 제목 제외,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그 사정이 있으면 제목도 포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다음, 시기 수단 값을까지 연속해서 선택. 연속. 자, 테이블이라는 걸 번역하면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표. 표. 그래서 표의 범위, 이렇게 해석합니다. 표의 범위. 자, 그 다음, 칼럼 인덱스 넘버. 자, 결과값 표시할, 잘 생각해보면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수를 잘 생각해보면.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라고 이야기할게요. 칼럼 넘버 열번호.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부장의 직위수당 값은 하니까 18만을 읽었잖아. 그럼 제가 내가 내용을 바꿔서 가장의 직위수당은 하면 15만이라 읽겠죠. 대리의 직위수당은 하면 12만이라 읽겠죠. 사원의 직위수당은 10만이라 읽겠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다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거죠. 직위수당 열입니까 행입니까? 이 데이터 직위수당 열입니까 행입니까? 열. 그래서 열번호 몇 번째? 자, 기준은 두 번째 인수에서 선택한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 세 번째 열이다.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자, 네 번째 인수는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커서 넣으시고 입력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펄스,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트루 값을 지정한다. 여기에 트루 값 아니면 펄스 값 둘 중에 한 개를 입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논리 데이터.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셨다면 여기 폴스를 적어야 됩니까? true를 적어야 됩니까? 이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생각, 요거 읽어보시고 생각대로 한다면 자, 정확하게 일정해서 찾으려면 자, 부장을 찾으러 간 거 맞아요? 보장을 찾으러 갔어요? 버장을 찾으러 갔어요? 아니죠. 정확한 부장을 찾으러 갔죠. 그러니까 폴스가 되겠죠. 비슷하게 일치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겠죠, 문자에는. 논리적 생각해보면. 그러면 118만이라는 값을 표시해준다. 확인. 자, 그러면 밑에 표로 가겠습니다. 연봉 4,500에 해당하는 대출 가능액 금액은 얼마죠? 어, 연봉 4,500이 없어 1,500을 못 찾는다라고 판단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찾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좀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은행 직원이라면 2,000을 해줄 겁니까? 1,500을 해줄 겁니까? 아, 가운데 있는 1,750을 해주겠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표에 어쨌든 요 값밖 두 가지 값밖에 없기, 요 값, 대출 가능 금액은 요 네 가지 값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러면 요 네 가지 값 중에 어디를 해주면 될까요? 어느 값으로 대출해주면 합리적일까요? 여기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연봉이 4,500, 5천, 즉 4,500, 5천이 되지 않는데 2천을 해준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겠죠. 여기를 해주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찾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할게요. 자, 연봉 4,500 찾는 값이 되는 거고요. 기준표에서, 요런 기준표에서. 자, 4,500 값을, 연봉 4,500 값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저기 찾아서 가겠네요.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번 방향이 어느 쪽? 오른쪽 수평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대응되는 무슨 값? 대출 가능의 값을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수평은 영어 단어가 뭐죠? 뭐, 호리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 사항에 맞는 함수를 H2급이라고 합니다. H2급.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술시계, 함수삽입, 자, H북업 찾으시고, 확인, 룩업 밸류 4,500,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로우 인덱스 넘버,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자, 제가 지금 방금 뭐 5천에 해당되는 값, 대출 가능해 2천이라 읽었고, 4천에 해당되는 값 1,500이 읽고, 3천에 해당되는 값 1,000이 읽고, 연봉 1,000에 해당되는 값 대출 가능해 2,200이라고 읽겠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결과값은 대출 가능액이란 이야기고요. 이건 행입니까, 열입니까? 이 방향은 행. 그래서 결과값 표시할 행과 열은 데이터의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향성. 데이터 한 개만 봐서는 확인을 사실은 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몇 번째 두 번째 인수에서 선택한 이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행이다. 그 다음, 로우 인덱스, 자, 레인, 자, 네 번째. 요건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비교시 일치 유무라고. 왜냐면 아까 밑에 보면 내용이 이렇잖아요. 비슷하게 일치를 찾으려면, 정확하게 일치를 찾으려면 펄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비교시 일치 유무.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비교하고, 여기 비교하고 있죠. 근데 이 자리에 펄스라고 적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4,500 없으니까 못 찾겠죠. 그럼 반대급부를 뭘 찍어야 된다고 일단? 내용은 잘 모르지만 true라고 적어야 되겠구나. 일단. 그래야 1,500이라는 값을 돌려주는구나. 하긴. 자, 그러면 인수 true를 적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건 범위입니다.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그 범위는 문자에 쓸 수 있어요. 숫자에만 쓸 수밖에 없겠죠. 숫자 데이터에만.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숫자라고 무조건 true를 쓰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는 값들이 순서가 오름차순이어야 된다. 점차 커져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런 상황일 때 true라는 인수값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true라는 인수를 쓰게 되면 이 값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천이 true라는 인수를 만나면 자기 자신 이상, 천 이상, 그 다음 단계 3천 미만이라고 범위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 3천은 3천 이상, 4천 미만이라고 해석하고요. 4천, 4천은 4천 이상, 5천 미만이라고 해석을 하고 5천은 그 다음 단계가 없죠. 예? 없으니까 그냥 5천 이상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 폴스 true라고 이렇게 이제 식을 적다 보면 함수 식을 적다 보면 폴스 true라는 인수값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뭐 내용만 아시면 골라 쓰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폴스 true라는 인수값이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2003 버전까지 이 인수가 나타난 건 2007 버전부터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이 폴스는 값이 없다는 의미로 제로로 표시를 하고요. true는 값이 있다는 의미로 1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 홀수를 써야 될 자리에 이 필기 시험에 0으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홀수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true를 자리에 1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true라고 직접적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필기 시험에는 아직도 이걸 씁니다. 실기는 뭐 굳이 이걸 쓰실 필요는 없죠. 왜? 화면에 이게 나타날 거니까. 곧 실습을 해보시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워밍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에 계산 작업 여시고 복습들 좀 하셨나요?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찾기 참조 1시트로 가겠습니다. 자, 교재 84페이지.
표사. 준비되셨습니까? 자, 내용 읽겠습니다. 시기와 시기 데이터 확인하시고 시기표 데이터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시기별 수령액을 계산하시오. 수령액 계산을 범위도 확인해 보시고요. 수령액은 기본급 플러스 직위수당 플러스 가족수당, H로급, V로급, 인덱스 중 알맞은 함수예요. 자, 항상 문제를 다 읽고 진행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자, 기본급 어디 있죠? 수령액 계산하려면 기본급까지 와야 되죠. 기본급 여기 있죠. 그래서 어, 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여기를 원본표라고 할게요. 여기를 기준표, 참조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표가 있어야만 계산이 되어진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Vlookup, Hlookup. 자,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지만 인덱스와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곧 할 거니까 뭐 지금은 그러면 인덱스를 쓰진 않겠죠, 지금은. 자, 어쨌든 그러면 이 값을 가져오려면 기본값을 가져오려면 그다음 계산하면 직위수당도 있어요. 직위수당도 여기 있네요. 그러면 기본값과 직위수당을 가져오려면 원본표에 가져와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표에서 뭘 알아야 됩니까? 이 값을 가져오려면 이것들을 대응되는 이 값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건 어디서 가져와야 되죠? 원본에서 가지고 넘어와야 되겠죠. 그럼 원본에 가니까 식이라는 값들이 존재하네요. 그럼 이 값을 들고 여기 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있으니까 식이 값이 있어줘야 되겠죠. 자, 수식은 그냥 반복해서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상대 참조. 그러면 이 값들이 있어야 이 값을 들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들고 넘어가서 비교합니다. 비교 방향이 어느 쪽이죠? 오른쪽 수평 방향이죠. 거기에 대응되는 값들을 가져올 거죠. H루급, V루급 중에 어느 거? H루급 비교 방향이 어느 쪽? 수평 방향. H루급. 자, 그러면 H루급. 아래루급. 루급 밸류 찾는 값. 직위. 상대 참조. 콤마. 테이블 레이. 기준표의 범위. 자, 지금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면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수령액을 계산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할 거죠. 여기 전부 다. 그러면 이 범위는 변화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일단 절대 참조, 콤마, 로우 인덱스 넘버,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자, 기본급 행이 필요하다. 기본급 행이 필요하다. 기본급 행은 몇 번째 행? 선택한 이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행이다. 2, 콤마, 비교시 일치 의무. 뭘 비교하고 있죠? 여기를 비교하고 있죠. 홀수입니까? 트루입니까?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문자값. 정확한 한 개의 문자값을, 폴스, 가로 닫고, 엔터. 아, 그럼 일단 확인해 보세요. 아, 이상 없네요?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이 맞군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플러스. 지기수단값이 있어요. 지기수단값도 지기를 들고 비교해, 밑에 기준표에 가서 비교해서 지기수단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 상황에 맞는 함수는 H로급이다. 바로 읽고. 찾는 값, 직위수단값을 가지고 상대 참조, 콤마,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 그래서 테이블의 표현을 쓴 거고요.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수령액을 원본표에서 수령을 계산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직위표, 기준표를 참조하고 있다. 그러면 자동 채울 사용하는 동안에 이 범위는 변화가 똑같아야 된다. 변화가 없어야 된다. 절대 참조. 주소 형태 변경은 F4분키 가지고 간다. 콤마. 로우 인덱스 넘버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결과값은 직위수당 행이다. 직위수당 행은 선택한 이 범위 내에서
세 번째 행이다. 3, 콤마, 네 번째 인수 비교시 일치 유무, 비교시 일치 유무, 트루입니까, 폴스입니까? 문자 비교니까 펄스. 자,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플러스 문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가족 수당까지 참조하라 했죠. 가족 수당 플러스 가족 수당 참조, 상대 참조, 그리고 엔터. 이해되세요? 아,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고,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그 오른쪽에 빈 셀로 가겠습니다. 자, 이걸 H부가 아니요, 시간 앞에서 적었던 식에서 조금 형태를 조금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찾는 값 기기 콤마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 제목 원제배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절자 출력을 계산하려고 하는. 자, 이번에는 직위 수단까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 설명 하나 더 추가할게요. 특별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을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보통 이렇게 표가 구성이 됐으면 다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비워두지 않고. 그 이유를 제가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절대 참조, 콤마,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2, 3을 쓸 게 아니잖아요. 2, 그럼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범위를 더 넓혀서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다. 2, 콤마, 트루입니까, 펄스입니까? 펄스. 가로 열고 플러스. 그 다음 식 적을 때 어떻게 적었죠, 아까? 이렇게 적었나요? H두고 가로 열고 H14, G25 땡땡 G27, 3, 펄스 가로 닫고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왜 앞에서 범위를 이만큼 선택했을까요? 그러면 구조가 똑같잖아요. 똑같다. 그건 거짓말이고 어쨌든 여기만 틀리잖아요. 지금 여기 2가 3으로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래서 뭔 생각? 복사 붙여넣기 공식적으로 두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3, 세 번 되게 좋아하죠. 3, 세 번까지 올 때까지 이제 세 번쯤 하고 나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각인이 되셔야 된다. 가족수당 참조. 엔터.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위쪽 등급으로 가겠습니다. 2번 등급으로 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표 2에서 구입액 데이터 확인하시고 등급표 제일 범위의 데이터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그 두 군데를 이용한다네요. 등급을 표시하시오. V로그, H로그, 인덱스가 함수 중 알맞은 요 세 가지 함수의 특징은 어쨌든 이런 기준표, 참조표라고 해서 원본표와 기준표가 이렇게 두 종류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함수들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등급을 가져오려고 하면 기준표, 등급표에 있는 금액값을 금액이라는 이름을 다는 데이터는 없죠. 근데 금액이 곧 구입액이라는 정도는 매치가 되시죠? 그 정도 센스는 있으셔야 됩니다. 에? 금액이 구입액입니다. 원본에. 그러면 구입액을 들고 비교해서 등급값을 가져온다. 비교 방향이 수직 방향이네요. 아래쪽 방향. 무슨 함수? V루거 버티컬 수직. 비교 방향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해야 될 구조입니다. 그럼 이꼴 V루거 아래루거 찾는 값 V200 상대 참조 콤마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 참조, 콤마, 칼럼 인덱스 넘버, 죄송합니다. 결과값 표시야 열번호.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등급열이 필요한 거죠. 등급열은 선택한 이 범위 내에서 몇 번째 열이라고요? 두 번째 열이다. 콤마, 비교 시 일치 의무, 뭘 비교하고, 여기를 비교하고 있죠. 트루 아니면 펄스 두 개 한 개 써야 되는데, 펄스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못 찾는 값이 너무 많네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뭘 찍어야 된다고요? 그럼 시험 준비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시험 준비는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 폴스가 안 되니까 트루다. 정확한 의미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엔터. 그러면 이상 없죠? 자, 그러면 금액, 음? 금액. 이 각각의 값들이 방금처럼 true라는 인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위 개념이라고 그랬죠. 범위 개념. 그래서 금액 100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 이상 300 그 다음 단계 미만 300 미만 300은 300 이상 그 다음 단계 500 미만 500은 500 이상 700 미만 700은 700 이상 그 다음 단계 없죠. 그러면 내가 원본에서 231만을 들고 왔습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일반 값을 돌려주고 있죠. 이렇게. 다음 356만 4천을 들고 왔습니다. 어느 범위에 해당되면 여기 범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등급이 실버 등급을 표시해 주겠죠. 그다음에 555만을 들고 넘어왔습니다. 원본에서. 그러면 이 범위에 해당되는 값이네요. 그러면 등급을 골드 값을 넘겨주겠네요. 그러면 754만 2천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해되시죠?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찾기 참조 2시트로 갈게요. 교재 86페이지. 2번 할게요, 제가 일단. 2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어, 이제 오늘부터 1급 문제를 이제 맛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이게 미천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되게 꼼꼼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1급 문제부터 바로 문제를 풀면 미천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뭐 복습한 시간 템포도 좀 맞춰 드릴 겸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발 저하고 같은 이렇게 계획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세요. 그 말밖에는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자, 2번 표 이번 주 교재 1권 다 끝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력 저기 1급 시험 준비하는 데까지 다 끌어올려 드릴 겁니다. 자, 86페이지 2번 표 2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데이터 고사와 학점 기준표 3개의 셀 범위에 있는 데이터 확인하시고 를 참조하여 이용한다는 이야기고요. 학점을 계산하시오. 학점 범위가 저기죠. 자,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하고 에버리지 H로그 함수 사용. 자, 그러면 자 봅시다. 학점은 어디 있지? 여기 있죠. 그러면 기준표에서 학점을 들고 원본에 가야 되겠네요. 원본을 표시 학점에다가 원본에 있는 학점에 요 기준표에 있는 학점을 표시해야 되니까. 그럼 학점에서 뭘 들고 넘어가야 되죠? 비교 대응되는 값들이 평균이죠. 대응시키려면. 그러면 원본에 평균값이 있어야 되겠네요. 평균값이 있어요? 없, 없죠. 평균값 자체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평균값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평균값이 계산되어져 있어야 되겠네요. 에버리지. 가로 열고. 중간기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문제 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냐고요? 왜 이렇게 먼저 하려고 하세요? 식을 이렇게 먼저 적으려고 하니까 막히죠.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 욕심이 강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냥 차근히 하나씩 생각해 보면 뭐부터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줘요. H로부터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건 어느 정도 익숙하고 그냥 문제 딱 읽으면 그게 눈에 딱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준까지 되려면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저게 그냥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흘러간다니까요, 답이. 함수명이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것 같다고요. 여기 함수 잘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하루아침에 그 실력이 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에 투자하신 시간만큼 그분들은 여기에 투자를 했겠죠.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나겠죠. 그럼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했던 뭐 어떤 분야에 실력이 막 좋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실력이 딸리겠죠. 뭐 그런 차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는 잘 되고 안 되고 그 시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겁니다. 컴퓨터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운동과 같은 거라고. 하는 만큼 실력은 늡니다. 무조건 컴퓨터는. 내용을 제대로 알든 모르든 간에. 왜? 그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법, 뭐,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원리는 나중에 하다 보면 터득합니다. 도달한다니까요. 하다 보면. 근데 꼭 세상에 그 원리를 꼭 알아야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살잖아요. 지금은 지금 상황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중에는 실력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물론 반복 연습,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분명히. 자, 이 내용을 처리하려면 어쨌든 평균값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가지죠. 그건 식을 적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좋으냐 나쁘냐는 여러분들 개인 성향이 달려있는 부분이나 제가 더 이상 뭐라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후천적으로 그걸 하려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런 논리적 사고를 잘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뭐 수학자가 되겠죠. 이번에 뭐 수학의 노벨상을 탔던 그분처럼 교수님처럼.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노력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평균값이 있어야 된다. 상대참조. 그럼 이렇게. 그럼 이 평균값을 들고 어디 비교할 거죠. 자, 여길 비교할 겁니까? 여길 비교할 겁니까? 평균값이 두 개나 있네요. 아, 잠깐만요. 그 전에 평균값을 비교할 수 있어요. 88을 들고 와서 여기다가 딱 외관상 보면 비교할 수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하나는 이건 숫자 형태로 보이고 이건 문자 형태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 보이세요, 이제? 오케이. 그런데도 그러면 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본이 이쪽이 숫자라면 이게 분명히 숫자여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기능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까? 아, 저 되게 강조 많이 했는데, 표시 형식. 원본 데이터에 변형은 없이 화면상에 나타난 꼴을 바꾼다. 이게 딱 몸에 배이지 않으면 제가 장담하건데 난이도 상짜리 문제 못 풉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안 보이세요? 여러분 주중에 노력 안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강조를 하고 노력하라고 분명히 복습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보여야 됩니다, 이거. 말을 했을 때 표정이 달라져야 된다고, 최소한. 직접적으로 모르더라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도 표정이 조금 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솔직히.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을 지금 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자격증은 뭐 천천히 이후에 뭐 두 달이 아니라 석 달, 넉 달 뒤에 따야죠, 이제. 따겠죠.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쓰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복습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자격증 한 번만에 합격 못 합니다. 이거 한 번만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두 달만 고생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필기, 실기. 그렇게 안 하면 이 자격증 못 딴다니까요. 왜 정부 처리기사는 어렵다는 걸 아는데 왜 이건 어렵다는 걸 왜 아직도 그 생각을 못 버리세요? 생각이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이게 크말 2급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자격증 딸 수 있다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몇 번, 한 두세 번 쳐서 가셔가지고 떨어져 보시면 제 이야기가 아마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꼭 그걸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경험하시라고. 근데 제 말을 잘 듣고 잘 믿어달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제 말을 믿고, 뭐, 미친 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에 합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저를 욕하고 뭐, 원망하면 되잖아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뭐, 남을 왜 원망을 해요? 본인은 안 했는데. 남한테 뭐, 이렇게 불평, 불만을 넣어놓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자기는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경향이. 그 중에 한 사람도 있겠죠.
남을 평가할 때 자기도 그 사람이 어떤 걸 요구했을 때만큼 해보시고 나서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뭐 따려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자, 어찌됐든 여기에는 뭐가 표시 형식 기능이 적용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두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 위에 걸 비교해야 됩니까? 밑에 걸.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그게. 그럼 위에 거, 위에 평균을 비교해야 됩니까? 밑에 있는 평균을 비교해야 됩니까? 위에 거요? 위에 겁니다.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자, 무슨 함수 써야 되죠, 그러면? 평균을 오른쪽을 비교해서 갈 거니까 기준표에서 오른쪽을 비교해서 원하는 합정값을 가져오겠다. H로가. 아, 제가 또 월요일 아침이라 또 잔소리를 하는군요. 자, 평균값을 들고서 한마 노력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꼭 꽉게 듣지 마세요. 자,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면 왜 여기를 비교해야 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학점까지 연속해서 포함. 자,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코마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로 인덱스 넘버 행. 몇 행? 3행. 선택한 범위 내에서 3행.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죄송합니다. 비교시 일치 유무 어딜 여길 비교하고 있죠?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false 쓰면 못 찾는 값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또 true라는 이제 그러면 true를 써야 된다. true를 쓰려면 숫자이기도 해야 되지만 뭐 비교하는 값의 점점점점 값들이 커져가는 오름차순 형태여야 한다. 이럴 때 true라는 값을 쓸 수 있다. 왜 여기가 평균을 비교할 때 왜 여기를 비교한다고요? 이유? 이게군요. true를 쓰게 되면 뭐? 예, 오케이. 범위라 그랬잖아요. 범위. 그러니까 위에 걸 비교해야죠. true라는 인수를 쓰게 되면 이게 범위라면서요. 음. 그럼 여기가 0이랑 이거 0이잖아요. 원본 값은 0이니까 0은 어떻게? 0, 0 이상, 그 다음 단계 미만. 이렇게 표기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디를 비교한다고요? 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를. 이 값을 비교하는 거. 그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주의하세요. 이런 게 꼼꼼하게 다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대충 하실 거니까. 자, 그러면 왼쪽 1번 가겠습니다. 한 5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은. 지금까지 하신 건 1급 시험 문제입니다. 2급 시험 문제 아닙니다. 방금까지 하신 거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저 문제 많이 푸는 스타일 아니라 그랬죠. 지금. 하나만 정확하게 푸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원본의 부서명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생각이 맞는지. 뭐 제게 꼭 100% 뭐 맞겠죠? 맞긴 한데 여러분 생각하고 뭐가 조금 틀린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이 부서명을 표시하려면 어디서? 여기서 부서명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죠. 기준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PB 값을 알아야만 부서명을 들고 넘어가겠죠. PBE라는 값이 원본에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게 뭔지에 대한 힌트도 있어요. 문제에. 그런 이야기도 없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판단한 거지 문제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하신 거잖아요. 제 이야기가 틀렸어요. 문제에 직접적으로 방금처럼 2번 문제처럼 평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지금.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는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문제를 다 읽고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레프트 함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앞에서 몇 글자를 뽑겠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어쨌든 PB라는 데이터가 원본에 없으면 이 내용은 성립이 안 되니까, 어쨌든 한자를 뽑아야 돼.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레프트 함수밖에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비교하는 거, 기준에 비교해서,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수평을 비교해서 가져오는 함수 V루급이니까, 죄송합니다. H루급이니까, H루급. 그죠? 그러면, 레프트 함수만 지금 남아있잖아요. 이 녀석을 어디다 써야 될지 사용도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을, 레프트 함수 왼쪽부터 몇 개를 뽑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레프트 함수를 보고 인지를 하시고, 여기 가서 첫 번째 글자를 뽑으면 되겠구나라고 그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가 어렵다고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 근거 없이. 그런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천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 나가는 겁니다, 실제. 그러면 여기에 레프트, 하원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 자리에. 콤마 추출할 글자 수 원본 데이터 A3 셀 상대 참조 콤마 추출할 글자 수 1개. 그럼 이렇게 하면 저 혹시 더블 클릭 가르쳐 드렸나요?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뭐 요걸 가지고 비교할 거죠. 수평으로 비교. H 두고. 끝났잖아요.
함수 진행 과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익숙해지면 지금처럼 H 두고 가로 열고 레프트 가로 열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H 두고 가로 열고 레프트 안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 욕심입니다. 그렇게 나오던데요. 아마 답안지 보고 애웠겠지 뭐. 답안지에 있는 내용 보고 애웠겠죠.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면 돌려받아야 될까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명을, 원본표에서 부서명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 똑같은 부서 코드 기준표를 참조한다. 절대 참조, 콤마.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부서명, 행이 필요하다. 두 번째 행위다. 콤마. 결과값 표시할, 비교시 일치 유무, 문자 비교니까 폴스다. 바로 닫고, 요 정도는 할만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예. 그리고 1번 문제는 내일 할 겁니다. 요 관련 되게 어렵습니다. 요 관련 문제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천천히 쪼개서 한 거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해두시고 저장해 두시고 컨트롤 S 잠깐 쉬었다가 10시 1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